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LG에너지솔루션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진짜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센티멘트가 좀 안 좋은 영향도 있고 그냥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독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전고점의 주가가 한 60만원이니까 그때보다 한 20% 정도 주가가 빠진 상태예요. 하지만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은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당분간은 전기차랑 2차전지 쪽에 산업 자체가 별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관련돼서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 보는 이유, 이 영상을 제가 한 3주 전쯤인가 올린 것 같아요. 그때 주가가 98만원이랑 29만원이니까 그때보다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에코프로는 제가 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좋게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은 우려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발행 주식 총수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0년도쯤에 상장을 했죠.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했는데 21년도쯤에 IPO 한 것 같아요. 여튼 2020년도 말쯤에 LG에너지솔루션의 발행 주식 총수는 2억 주였습니다. 근데 22년도 말쯤에 갑자기 3,400만 주가 늘어났죠.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EPS가 떨어지고 BPS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수가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당연히 유상증자를 했겠죠. 새롭게 주식을 찍어내서 요거를 기존 주주들이나 아니면 뭐 제3자나 아니면 일반 공모가 됐든 여튼 새롭게 주식을 찍어내서 팔았다는 겁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자본금이 늘어나고요. 물론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당연히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주식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투자를 잘해서 성과를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분히 성과를 잘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도 12월 1일쯤에 LG화학으로부터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했고 22년도 1월 22일 날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3,400만 주가 늘어났어요.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런 자본적 조달이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성장 산업이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 조달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자본 조달뿐만이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은 채권 발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3월부터 해서 2023년도 6월까지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어요. 금액을 보면 총 2천억, 6,500억, 6,500억, 1250억, 3700억, 5천억 굉장히 돈을 많이 조달하고 있죠. 이자 비용도 보면 2.2%, 3.25%, 3.6%, 4%대까지 돈을 진짜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더 심하죠.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LG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긴 한데 에코프로 BM이랑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LNF 전부 다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고 전환사채, 신중이수급 부사채, 유상증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중국은 그래도 뒤에 공산당이라는 큰 배가 있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고 여튼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나라 국간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기대를 크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끊임없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투자한 것보다 성과가 잘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주식은 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 아니면 CATL 2파전으로 갈 것 같은데 그 두 기업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큰 힘이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유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나온다? 요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법인이죠.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쪽에 1조 4,600억 정도를 유상증자해서 출자를 합니다. 올해 5월 얼마 안 됐죠. 그때 결의가 됐고 이걸 좀 상세하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랑 HMG 배터리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요. 지분 비율은 LG에너지솔루션이 50%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법인 미시간 쪽에 돈을 뿌려주고 이 북미 법인 미시간 법인은
현대차 그룹의 북미 법인인 글로벌 HMG라는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형성하는 거죠. 2023년도 5월부터 2028년도 2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쪽으로 투자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미국의 IRA 법안을 겨냥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제대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쪽에 투자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애리조나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죠. 북미 ESS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3월쯤에 이사의 결의가 나타났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그리고 ES 아메리카 이쪽으로도 투자를 합니다. 6,6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전부 다 현금 출자이고 미주 전기차 스타트업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 2026년도 2월까지 투자를 할 계획이고 작년도 3월쯤에 이사의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또한 일본의 혼다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했죠. 2조 4천억을 투자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1% 지분을 가져가고 혼다는 49% 지분을 가져가겠죠. 이것도 전부 다 북미 시장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2027년도까지 투자를 할 계획이고 작년도 8월에 이사의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GM이랑 합작 법인이죠. 얼티엄 셀즈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총 취득 금액이 그러니까 3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고, 요거는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법인이 가지고 있는 얼티엄 셀즈 주식을 전부 다 주식으로 현물 출자하는 거예요. 작년도 11월쯤에 이사의 결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800억을 투자해서 새롭게 오창 2공장을 설립하고, 이거는 원통용 4680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그리고 완성도 향상을 위해서 양산 라인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넥스트스타 에너지 이쪽으로는 1조 8천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여기도 합작 법인인 것 같아요. 51% 지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북미 쪽의 IRA 법안 그거를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앞으로 성과는 조금씩 나타날 건데 충분히 정치적인 수혜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좀 전기차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중국을 싫어하고 미중 갈등을 일으켰었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한테도 뭐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요거를 보면 아실 텐데, 유형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21년도 말쯤에 그때 유형자산 총액이 11조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말에는 거의 20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거의 2년도 채 안 됐는데 2배 정도 늘어났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물론 유형자산이 많이 늘어나면 자본적 지출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배당주를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이 이런 부분은 안 좋아하죠. 자본적 지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하면 주주들한테 그만큼 환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현금이 많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많아서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좋아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이거는 솔직히 좀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조업이라는 게 좀 공급 과잉 그리고 뭐 공급 부족 이런 이야기는 투자하면서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잘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지역별 배터리 캐파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원래 2019년도에는 유럽 쪽에 캐파가 가장 많았어요. 유럽이랑 중국이 많았죠. 근데 북미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이랑 내후년 갑자기 더블 이상으로 막 늘어나죠.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과연 CATL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무제한 치트키를 쓰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백이 있는 CATL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관건인데 미국의 힘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캐파가 늘어나는 전망치를 보면 CATL이 압도적으로 좀 높기는 해요.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LG에너지솔루션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제조업에서 뭐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건설, 화학, 철강, 중국이 모두 다 산업을 지배했었거든요. 근데 배터리 쪽으로는 앞으로 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인데, 예전에 중국이 웨이퍼, 뭐 폴리실리콘, 태양광 모듈 막 늘릴 때 그때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막 견제를 하진 않았어요.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때부터였는데, 그때가 뭐 2018년도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한 바이러스라 그러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게 격화가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터지면서 그게 좀 더 갈등이 높아졌는데,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뭐 새롭게 공화당이 나오든 민주당이 지속을 하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을 배제해서 새롭게 공급망을 형성한다는 건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하웨이를 트럼프 행정부 때 제재한 것 자체가 요걸 좀 길게 보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는 원유를 사로잡는 나라가 에너지 패권국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를 형성하는 2차전지 광물들, 요런 게 진짜 핵심 보안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막 쉽사리 놔둘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LG 솔루션이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고 자본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서 나타나는데,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주요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CATL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유럽 쪽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중국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CATL이랑 포드의 합작 법인도 뭐 미국에 공장 설립한다는 게 뭐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유럽 쪽은 폭스바겐이 샤오펑의 최대 지주라든지 폭스바겐이 고션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유럽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유럽은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유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요 점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죠. 이 마이너스 폭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래 2020년도쯤은 8,800억 정도 투자 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적자가 생겼는데, 2021년도는 2조 1000억, 그리고 작년도에는 6조 2천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말까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9조 3천억을 썼어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캐펙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프리캐시 플로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창창한 미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에 과잉 공급이 생긴다 그러면 진짜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급을 많이 했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반토막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전기차 산업이 그렇게 안 좋다, 2차전지가 뭐 P도 떨어지고 Q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는 진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랑 다르게 LG에너지솔루션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8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전환사채, 뭐 신중수급 부사채, 유상증자 발행해도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뭐 줄어들더라도 50%, 40% 이상을 유지하면 경영권은 그만큼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도 PER이 36배가 나와요. 확실히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보다는 비싸죠. 당연히 캐파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CATL보다도 한 2배가량 비쌉니다. BRD보다도 한 2배가량 비싸죠. 그래도 예상되는 EPS 성장률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64%, 그리고 25년도에는 55%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CATL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LG에너지솔루션을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ER 36배, 저는 그렇게까지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요거를 보면 알 텐데, 23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블 이상이 나죠. 116%입니다. 내년도는 전망치이긴 하지만 90%가 나와요. 내후년도는 61%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증권사 컨센서스대로 이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PER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진짜 성장을 해줘야 되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LG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1년간 공매도 잔고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까지 뭐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최근에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보시겠지만 2차 전지 가격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극재 뭐 수출량, 수출 판가 뭐 전부 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산업 쪽으로도 고금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앞서 보신 것처럼 증권사 컨센서스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성장을 잘한다 그러면 공매도 쇼크오버가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베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극재랑 수산화 리튬, 니켈, 탄산 리튬 가격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 가격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딜러들의 인센티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딜러들이 전기차를 잘 팔면 굳이 인센티브를 안 늘려도 되거든요. 근데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씩 균형이 깨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양극재의 수출량도 떨어지고 있고 수출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전분기 대비 성장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가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 진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체들의 최근 주가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장 화두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면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에는 미중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었고 화웨이를 제재시킨 장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RA 법안 그리고 미중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 자체는 LG에너지 솔루션한테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다뤄봤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